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연쌤, 성아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성 청결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즘 Y존 케어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바디워시나 비누로 씻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청결제가 있으신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성 청결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도 알아보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유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고고! 여성 청결제는 질 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성 청결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들 조금 약국에서 파는 질 세정제랑 조금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제 다른 말로는 외음부 세정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외음부를 세정하는 용도로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질 안에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질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청결제와 반대로 안쪽에도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런데 성아쌤, 여성 청결제가 원래 의약 외품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여성 청결제는 원래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화장품 업계에서도 여성 청결제가 인체상의 안전상으로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고 해외에서도 실제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고 있어서 규제에 대한 완화를 고쳐줄 것으로 이제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2010년부터 여성 청결제가 이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Y존 케어에 대한 다양한 제품들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Y존 케어 제품을 되게 여러 가지를 써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올리뮤 제품이에요. 제가 피부가 조금 예민한 편이기도 한데 올리뮤 제품을 썼을 때는 조금 자극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제가 다른 제품 썼을 때는 약간 빨갛게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Y존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할 수 있잖아요. 좀 예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화학 성분 안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들었고 가장 또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가 이렇게 안에 보면은 펌핑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뭐 튜브 형식도 있다라고 하는데 펌핑형이라서 뭐 안에 내용물 셀 일 없이 그냥 짜서 원하는 만큼 쓰고 닫아서 보관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와, 진짜 펌핑형이어가지고 진짜 사용하기 간편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용해봤던 게 이제 튜브 형식이어가지고 땄을 때 바닥이 흐르거나 아니면 미끄러져서 막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간편하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하면 너무 간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날씨가 되게 더워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균이 조금 활발하게 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처럼 레깅스를 좀 입는다든지 스타킹을 좀 신으면 아무래도 딱 붙다 보니까 더 번식하기가 사실 쉽거든요. 그래서 Y존 케어 제품 한번 써보시면은 조금 하루 종일 산뜻한 기분이 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셨다, 좀 찝찝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Y존 케어 제품 한번 사용하셔가지고 좀 하루 종일 산뜻한 기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의 생식기는 이제 pH 4에서 5 정도의 약산성 환경을 띠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칼리성인 비누나 아니면 바디워시로 세정을 하게 되면은 약산성 환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질 내로 균이 감염이 되면서 질염이 걸리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산성 환경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성화쌤, 약산성 환경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볼까요? 일단 우선은 Y존 산도와 가장 유사한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에 있는 올리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Y존 산도와 가장 유사한 pH 4.5F라고 해요. 그래서 믿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조금 대용량이에요. 그래서 용량도 넉넉히 쓰실 수 있어요. 성화쌤이 이제 얘기해주신 여성 청결제 이외에도 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유산균 제품도 있어요. 유산균은 젖산을 생성을 해서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질염으로 조금 고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Y존 케어로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이 질 유산균을 도포를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파우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도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파우치형이라 가지고 진짜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양이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물이 남으면은 재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예민한 부위이다 보니까 재사용은 안 해주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 꼭 한 번에 한 제품만 사용하시는 거 권장해드릴게요. 네, 그럼요. 여성 청결제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은 외음부가 청결해지고 또 지렴에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다만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주에서 2번 내지 3번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청결제랑 질 세정제가 이제 목적도 조금 다르고 사용하는 법도 조금 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 청결제 말고 질 세정제는 너무 이 여성 청결제처럼 데일리 케어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질 내부랑 바깥쪽을 같이 세척을 하는데 이제 안쪽에 있는 유해균을 소독하는 소독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맨날 이제 세척을 하게 돼버리면은 이제 유해균 말고 유익균까지 잡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질염이 재발하게 돼버리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데일리 케어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질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질염 증상이 있을 때에만 케어를 해주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고 평상시 Y존 케어를 좀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만 4세부터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대에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근데 만약에 질염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제 약사라든지 의사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이런 이너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부위가 여성 청결제보다는 조금 민감한 부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린이라든지 임산부, 노약자분들께서는 조금 사용하시기가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 제품들을 월경 기간에도 혹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생리 전이나 후에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 청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아쌤? 이제 첫 번째로는 여성 청결제는 외음부를 세정하는 클렌저로서 질 안에는 사용하지 말자. 네, 요거 한 가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질내 약산성을 무너뜨리는 비누나 바디워시는 Y존 케어에서는 피하자입니다. 나머지는 지연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는 여성 청결제와 질 세정제는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자. 이고요. 네 번째, 여성 청결제 같은 경우에는 만 4세부터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질염이 있거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